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 오늘도 STO 관련한 종목들의 열기가 좀 식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죠. 단알이 나와 있고요. 유가 하락에 항공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IDT까지 나와 있고 인성정보, 한신기계가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Y바이오 로직스가 나와 있고요. 아시안 IDT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 한신기계, 인성정보가 각각 11% 넘는 시세를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우선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알부터 살펴볼 텐데요. STO 관련한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아직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기 전이긴 하지만 거래소에서 시범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3% 넘는 시세 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오늘이 3거래일째인데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항체 신약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유가의 하락으로 항공주들이 오늘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기업 결합 심사를 2월 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오늘 두 종목도 상승을 보였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인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수원이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의 혁신형 SMR 도입 및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신기계는 과거 신울진, 1, 2호기 등 이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11%대 상승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인성정보 살펴볼 텐데 인성정보의 계열사이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업체인 하이케어넷의 미국 파트너사가 미국 제향군인회 비대면 의료사업 관련한 추가 수주 소식을 전해오면서 오늘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11%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금종 강사님과 함께 좀 한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뭐 인기 많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항상 위에서부터 했으니까 오늘부터 아래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정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진료 때문에 좀 최근에 의료계 쪽하고 좀 마찰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계 쪽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뭐 불안 심리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왔는데 지방에 그 뭐 번화가를 갔다 와도 실제로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9시만 돼도 굉장히 좀 인적이 드문 번화가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그만큼 그 외적인 곳으로 가게 됐었을 때는 특히 이제 이런 병원 진료를 받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비대면 진료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인성정보만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뉴스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도 제가 예전에 이 전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쯤에 이때쯤 한번 좀 추천을 드려서 또 급등 한번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요.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 거래대금도 2천억 이상 좀 나와주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뭐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성 정보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인성 정보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면에서는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을 봤었을 때는 가격적인 면으로 한 3,700원에서 3,8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아마 시간 외로 약간 좀 밀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방송 전까지 봤었을 때는 일단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뭐 정고점까지 한 5,4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이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 쪽하고 뭔가 좀 타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매에 좀 참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렸다가 저점으로 좀 눌렸을 때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 최소 지금 제가 짧게 잡았을 때 3,700원을 말씀 좀 드렸지만 조금 더 밑으로 봤었을 때는 3,500원 선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이탈했었을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물량을 좀 정리하셨다가 가격적인 면으로 3,000원대 이하로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낮은 가격에 잡으셔서 좋은 가격에 파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에 두시되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사시는 것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끊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3,000원 초반대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런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 밑으로부터 갔으니까 한신기계죠. 네, 맞습니다. 자, 한신기계는 저희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밑으로 가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원전 테마 쪽에서 오늘 오후장에 좀 이슈가 좀 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방문하면서 여기서 이제 원전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왔어요. 원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관련 이슈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G2 파워라든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왔는데 아마 시간 외로는 좀 조정을 좀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분봉상 보시면은 오후장에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장 마감해서 3시 부근 해가지고 급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주된 네덜란드에 가는 주된 세일즈는 솔직히 원전은 아니에요. 원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재는 체코랑 지금 폴란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네덜란드 쪽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요 며칠 전에 한번 원전 테마가 또 어제 또 갭상승했다가 좀 밀렸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원전 10개 짓겠다. 뉴스가 좀 모 신문사에서 나왔다가 바로 사라졌어요. 네, 시간 외로는 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으로 떴다가 오늘은 좀 바로 밀렸죠. 그리고 오늘 좀 바로 다시 또 급등해 주는 모습인데 원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호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체코나 폴란드 쪽이지 다른 국가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뭐 계약건이라든지 뭐 원전 설비 이런 쪽으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좀 알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네덜란드 가는 쪽은 일단은 이재용 회장하고 지금 같이 또 가게 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방문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 쪽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쪽에 이 반도체 업종에서 어떤 업종이 좀 올라갈지 그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일 만약에 개파락으로 좀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요거 지지의 가격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21선 자리는 아직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고점 구간이죠. 한 4,800원 이런 자리를 일단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은 4,8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은 좀 안 좋게 드렸지만 또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직접 고점 자리 한 5,000원에서 5,200원 정도 부근 이런 저항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마다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일단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종목에는 뭐 대주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좀 빠르다 보니까 5,000원 부분에 5,200원 정도 돌파하게 됐었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 하시면서 시세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상단은 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마다 부지런히 좀 차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 4,8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IDT인데 뭐 유가 하락 소식도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또 힘을 받았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정이 이제 내년으로 잡혔죠. 내년 2월 달에 합병성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좀 끝물이 온다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온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유가가 지금 WTI가 70불이 깨졌어요. 60불대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에서도 감산에 합의했고 연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중국 항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중국 본토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계속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무디스에서도 이 신용 등급도 좀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정적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유가 하락이 저는 좀 이런 뭐 항공유 어쨌든 이 항공주도 뭐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항공으로 인해서 운송도 하거든요. 그런 물류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이슈였는데 아침에 이제 유일하게 아시아나 IDT만 좀 강세를 보였어요. 다른 항공주들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고 그나마 좀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부산에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티웨이항공 이런 쪽은 좀 그렇게 큰 상승은 안 났고 오히려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내년 2월 달이죠. 그래서 아직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2월 달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급등한 자리에서 이거 합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직전 고점 자리가 이제 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델타 항공에서 이제 한미 운송편을 좀 증편한다 이러면서 거기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후장에 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닫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닫는 모습이 아니고 뉴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됐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종가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뭐 지금 당장 이제 이슈가 끝난 건 아닙니다. 2월 달까지 남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불안감도 있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안고 가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가격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은 이제 직전 고점 자리에 2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요즘에 저항을 좀 잘 못 뚫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좀 조심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이제 21선 자리 부근에서 많이 눌림목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직전 차트에서도 21선 자리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21선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며칠 좀 지나면은 이제 21선 자리가 올라올 겁니다. 21선 자리 올라오는 거 보시고 거래 대금 줄었을 때 조정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해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슈는 2월 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매매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시된 날짜가 2월 14일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죠. 지금 너무 올랐을 때 쫓아가기보다는 이 기간 안에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상장한 지 3거래째일인데 오늘 또 상한가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딱히 호재가 없어요. 호재 뭐 이런 내용은 없었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폐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돼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항생제 관련주들도 좀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신규 상장 테마 플러스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플러스 해서 같이 상승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어제 KNS가 300% 상승으로 마감했죠. 공모가 대비해서 300% 이상 급등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KNS 한번 좀 볼게요.
KNS 차트 보시면은 어제 300% 올랐고 오늘도 장중에 거의 20% 넘어 거의 상한가 찍고 밀렸네요.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급등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유유제약 같은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파맵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백 이런 종목까지 다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슈가 좀 엮인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고 일단 뭐 지금 신규 상장 테마에다가 제약바이오까지 플러스해서 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좀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특히 지금 미국 시장을 아까 미국 선물 지수를 봤었을 때 그냥 보합선으로 유지 중인데 크게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내일은 아마 갭상승하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신규 상장주 테마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를 따로 모아 두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지 그 전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은 뭔가 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중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영역이지 뭐 이걸 사서 내가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오전에 수익 났다가 저녁에 손실 보는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는 언제나 매매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날인데요. STO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다날도 지금 뒤늦게 지금 STO 관련주로 엮였어요. 이제 대장주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리고 뭐 서울옥션 이렇게 이제 K옥션 이렇게 있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 과열 걸렸었어요. 그래서 단일가 거래였다가 오늘까지 이제 단일가 거래 걸렸고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아마 오늘 좀 종가상으로도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 외로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정도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거래 정지 당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일단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STO 시장이 너무 과열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열이고 이게 지금 승인이 된 증권 신고서 좀 제출하고 승인이 된 상품이 몇 개 없거든요. 지금 뭐 음악 저작권 있고 뭐 한우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STO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게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미술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2021년 때 다시 한번 그 NFT 시장 뭐 활발하게 됐었을 때 한번 좀 봤다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저도 체크해 보고 있는데 너무 하루하루 급등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니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다날 자체에 또 코인이 있어요. 페이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패를 당해가지고 저도 가격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뭐 이런 코인 가격도 상승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페이코인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이 STO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랬을 때 대장주가 과연 뭐 또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다 밀릴지 그걸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 혹시나 그 신규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세요. 내년 시장에 매매하셔도 충분하니까 꼭 오늘 매매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매매하셔도 충분히 또 기회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이런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에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타이밍도 기다려 보시고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